안녕하세요. 올해 딱 40살이 된 유부녀예요. 남편과 예쁜 딸 하나를 키우며 오손도손 살고 있습니다. 좀 팔불출이긴 하지만 저희 신랑은 참 성실하고 바른 사람이에요. 그래서인지 우리 아빠는 사위 하나는 정말 잘 뒀다고 입버릇처럼 말하곤 하세요. 어떤 순간에는 자식인 저보다 사위인 남편을 더 챙기시니까요. 아마 이건 아빠가 사위인 제 신랑의 성격을 그만큼 잘 알고 또 믿으니까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사위 성격이 올곧고 우직한 걸 잘 알고 계시죠. 하지만 그 우직하고 올곧은 성격 때문에 사회생활할 때는 불이익을 받은 적도 있어요. 몇 년 전에도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남편이 참 곤란한 상황에 처했던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때 그 이야기를 썰맘 채널에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정말 어이없는 사람들을 만나 잊지 못할 경험을 했던 그 일을 공개해 볼게요. 저와 남편은 고등학교 동창이었는데요. 처음부터 남편과 친했던 건 아니었어요. 남편이 저보다 공부를 잘해서 제가 묘하게 질투심이라고 할까요? 경쟁의식 같은 걸 갖고 있었거든요. 남편은 항상 1등이었고 저는 2등이었으니 제 입장에서는 남편 존재가 반가울 순 없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언제나 1등만 하는 남편이 얄미운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우리 아빠 회사 앞에서 남편을 보게 됐어요. 우리 회사 경비 할아버지랑 이야기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당시 남편도 저를 발견하고는 깜짝 놀라는 눈치였네요. 이성규, 네가 여긴 어쩐 일이야? 뭐 볼 일 있어서 왔어? 우리 할아버지가 여기 경비로 일하시거든. 보영이 너는 여기 어쩐 일이야? 너희 부모님도 여기서 일하셔? 아, 사실 여기가 우리 아빠 회사거든. 지나가다가 잠깐 들린 거야. 근데 나 너희 할아버지가 우리 회사에서 일하시는 줄은 몰랐다. 그러게 되게 신기하다. 이 회사 사장님이 너희 아버지이신 줄은 몰랐네. 그럼 난 이만 먼저 가볼게. 내일 학교에서 보자. 그렇게 남편과 우연히 만나게 됐고 경비 할아버지의 손자라는 것까지 알게 됐죠. 아빠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 남편 부모님은 10년 전에 돌아가셨고 할아버지가 남편을 그때까지 키우셨던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학원이나 가해 한 번 없이 손자가 매번 전교 1등을 한다고 자랑을 많이 하셨대요. 그래서 아빠도 얼마나 똑똑하고 착한 손자인지 다 알고 계셨어요. 그 말을 듣는데 혼자 속으로 막 찔리는 거예요. 저는 당시까지 남편 집안 환경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그냥 쟤 때문에 내가 1등을 못한다는 생각에 경쟁 상대로만 생각했는데 집안의 지원 없이도 1등을 했다는 걸 알고 그 애가 엄청 대단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저야 부잣집 딸이니 비싼 과외 받고 공부했는데 걔는 혼자서 공부하는데 그렇게 성적이 잘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 사실을 알고 나니 걔를 경쟁자라고 생각했던 제가 너무 초라했고 그 친구가 대단하고 멋지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학교에서 제가 남편과 당번이 된 날이 있었어요. 단 청소를 마치고 나가는 남편을 불렀죠. 저기 시간 좀 있어? 나 너한테 할 말 있는데. 할 말? 무슨? 급한 일이야? 아니 급한 일은 아니고 그날 우리 아빠 회사에서 너 마주쳤던 날 아빠가 너랑 너희 할아버지 얘기를 좀 해주셨어. 그 얘기 듣고 내가 너한테 뭔가 미안해지더라고. 지금까지 내가 너에 대해서 잘 몰랐거든. 그랬구나. 근데 뭘 미안해하고 그래. 같은 반이었어도 서로 잘 모를 수도 있는 거지 뭐. 그게 아니라 실은 나 너 좀 미워했었거든. 너는 맨날 1등이고 난 2등이고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네가 좀 얄미웠어. 도대체 어떻게 공부하길래 매번 1등하는 건가 궁금하기도 했고. 근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네가 훨씬 더 똑똑하고 대단한 것 같아. 난 비싼 가외 덕에 공부 좀 하는 거지만 너는 학원도 안 다니고 혼자 공부한다며? 그 말 들으니까 네가 진짜 대단하고 또 멋있는 것 같더라. 그래서 이제
너 미워하지 않는다는 말 하고 싶었어. 그리고 우리 앞으로 친하게 지내자. 뭐, 내가 도움이 될진 모르겠지만, 모르는 거 있으면 서로 물어보기도 하고. 어때? 나야 좋지. 나도 너랑 친하게 지내고 싶었어. 너도 모르는 거 있으면 다 나한테 물어봐. 우리 서로 도와주자. 그게 계기가 되어 우리 둘은 가까워졌습니다. 질투심을 버리고 친해지고 나니 참 좋은 애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아빠도 그 성실한 경비 아저씨 손자가 딸의 친구라는 말을 남편에게 아낌없이 후원해 주셨어요. 또 대학을 다니면서도 저희는 여전히 좋은 친구로 지냈어요. 저는 졸업 후 취직을 해 일을 배우기 시작했고 남편은 사실을 준비했었죠. 그러다 할아버지가 암투병을 시작하시면서 남편은 공부를 포기하고 회사에 들어가 할아버지 병원비를 벌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쓰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할아버지를 향한 효심이 참 깊은 멋진 친구라고 생각했었죠. 손자의 노력을 생각해서라도 더 오래 사셨으면 좋았을 텐데. 남편 할아버지는 결국 암투병을 하다가 세상에 떠나셨습니다. 부모님처럼 의지하고 살았던 할아버지를 잃은 상심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인지 할아버지가 떠나시고 그 사람이 정말 힘들어했어요. 그때 이상하게 남편 생각이 참 많이 났어요. 혼자서 얼마나 힘들까 싶기도 하고 슬픔에 밥도 잘 챙겨 먹지 않는 그 사람을 위로하면서 우리는 단순한 친구가 아닌 그 이상의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자연스럽게 결혼까지 약속하게 됐죠. 하지만 남편은 자신의 처지를 걱정했었어요. 고아에다 모아놓은 재산도 없으니 우리 부모님께서 반대하실 거라 짐작했었나 봐요. 하지만 저희 부모님께서는 우리 둘의 결혼을 적극적으로 응원해 주셨습니다. 특히 아빠가 정말 좋아하셨어요. 결혼을 허락받기 위해 집에 온 그 사람을 버선발로 나가 맞이해 주실 정도였으니까요. 선교 왔어? 아니다. 이제는 우리 집 사위니까 이서방이라고 불러야 하는 건가? 어쨌든 어서 와. 자네가 앞으로 우리 사위가 된다고 생각하니 내가 벌써부터 마음이 든든해. 아빠, 이렇게 보자마자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아빠가 혹시라도 반대하면 어쩌시나 걱정했는데. 그럼 아빠 허락하셨으니까 걱정 없이 저희 결혼 준비해도 되죠? 그쵸? 그래. 내가 다른 남자면 몰라도 선기면 사위감으로 당연히 허락하지. 근데 내가 왜 둘 결혼을 반대할 거라고 생각했어? 왜? 내가 똑똑하고 인품 좋은 이런 사위감을 왜 마다해? 이서방, 자네가 말 좀 해보게. 자네도 내가 반대할 줄 알았어?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희들 결혼 반가워하지 않으실 줄 알았습니다. 제가 고아에다 가진 것도 없고 보영이가 가진 조건에 비해 한참 모자라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반대하셔도 다 감수하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반겨주실 거라고는 생각 못했는데. 시서방, 자네 나를 뭘로 보고 내가 조건 가지고 사람 판단할 줄 알았나?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내가 몇십 년 사업하면서 여러 사람 만나보면 느낀 건데 조건 좋은 사람보다 성실하고 인품 좋은 사람 만나기가 더 어려워. 근데 그 인품을 다 갖춘 사람이 내 딸 짝이 되겠다는데 내가 뭐하러 반대하겠나. 오히려 자네가 우리 딸이랑 결혼하겠다니까 내가 다 고맙다고 하고 싶은 마음이네. 우리 보영이 나나 우리 집사람이 너무 곱게만 키워서 부족한 게 많을 수도 있네. 그럴 때마다 자네가 잘 이끌어주게. 아빠는 저희 결혼을 허락하시면서 그 사람의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정말 사익감 잘 골랐다는 말을 몇 번이나 하셨는지 몰라요. 그렇게 저희는 집안의 축복 속에 결혼해 가정을 이뤘습니다. 부부가 되고 신혼 초기에는 너무나 바빴어요. 그 무렵 제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아빠 회사에서 일하게 됐거든요. 사실 일이 바빠서 남편에게 신경을 쓰지 못했었는데 하루는 아빠가 저를 불러 남편을 공부시키고 싶단 말을 하시더라고요.
예전부터 아빠는 사위의 능력을 안타까워하셨어요. 사시 준비를 하다 어쩔 수 없이 회사원이 된 사람이라 조금만 밀어주면 큰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하셨죠. 그 말을 듣는데 남편에게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엔 돈 걱정하느라 편하게 공부하지 못했을 텐데 이젠 돈 걱정 없이 사시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주고 싶었어요. 남편은 장인어른의 제안을 듣고 많이 고민했었습니다. 망설이는 남편을 저와 친정 식구들이 설득했어요.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요. 저희의 설득에 남편은 마음을 급쳤고 그 뒤로 사시 공부에만 매달렸어요. 그렇게 2년 동안 최선을 다했지만 바로 합격하지는 못했어요. 한두 문제 차이로 떨어졌는데 지켜보는 제가 다 아쉬웠죠. 그래도 한두 문제 차이니 한 해만 더 하면 합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다른 가족들도 다 제 생각과 같았고요. 시험을 마치고 수고한 남편을 위해 가족들이 다 모여서 저녁을 먹는 날이었어요. 친정 부모님도 남편에게 한 해만 더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며 격려하셨죠. 그런데 남편의 반응은 달랐어요. 저기 장인어른 장모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 무슨 일인데? 편하게 말해보게. 저 이제 사시 공부 그만할까 합니다. 갑작스런 남편의 돌발 발언에 듣고 있던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보, 그게 지금 무슨 소리야? 사시 준비를 그만두다니.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해? 혹시 이번 시험에서 떨어져서 그런 거야? 시험이야. 누구나 다 떨어질 수 있지. 그리고 아깝게 떨어진 거니까 조금만 더 하면 내년엔 분명 합격할 거야. 당신한테 미리 말 못하고 나 혼자 결정해서 미안해. 근데 이번 시험 끝날 때부터 했던 생각이야. 언제 합격할지도 모르는 시험에 더는 귀한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아서. 장인어른 장모님, 저 2년 동안 뒷바라지 해주셨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더 해보려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 길이 아닌 것 같아요. 또 처가에서 주시는 돈 받기만 하면서 공부하는 것도 죄송하고요. 합격도 못하고 패개치는 기분입니다. 무슨 그런 말을 해. 우리가 밀어주고 싶어서 도와주는 건데 자네가 왜 패를 끼치는 건가? 그러지 말고 다시 생각해봐. 공부에는 때가 있다고. 더 늦으면 사시 준비하기 힘들지도 몰라. 네, 그건 장인어른 말씀이 맞습니다. 공부엔 때가 있는데 근데 저는 그 때가 지나가 버린 느낌이에요. 가능성도 없는데 제 욕심으로 사시를 준비하는 것 같아 그만두는 게 맞다 싶습니다. 앉아서 공부만 하니까 제 인생이 쓸모없게 느껴지는 기분이기도 하고요. 저도 직장 잡고 돈 벌어서 보탬이 되면서 살고 싶어요. 저 좀 이해해 주세요. 알겠네. 이서방 뜻이 그렇다면 결정한 대로 하게. 자네가 성급하게 이런 말 할 사람도 아니고 다 생각이 있으니까 이런 결정 내린 거겠지. 이해하네. 그럼 직장은 어딜 다니려고? 그러지 말고 우리 회사로 들어와. 자리 하나 마련해 줄 테니까 들어와서 일부터 배우게. 그럼 아무래도 본사가 좋겠지? 이서방 원하는 부서 있으면 말만 해. 당장 내일 자리 만들어 둘게. 저기 아버님, 저는 본사보다 아버님 계열사에서 일 배우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게다가 제가 보영이처럼 경영에 대해서 배운 사람도 아니고 법대 다니다가 직장 몇 년 다닌 게 전부인데 벌써 본사 들어가는 건 너무 욕심이란 생각이 듭니다. 자리 마련해 주시는 거 말고 제가 직접 면접 보고 합격해서 다니고 싶습니다. 그동안 장인어른께서 지원해 주신 덕분에 저 정말 편하게 살았어요. 이젠 제가 고생도 해볼 차례 같습니다. 이번에는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제 능력 키우면서 일해보겠습니다. 남편은 아빠가 마련해 주신다는 자리도 사양했습니다. 제일 바닥부터 시작하겠다는 본인 의지가 그만큼 강했어요. 남편 의지에 아빠나 저나 두 손도 발 다 들었고 본사가 아닌 아빠 회사 중 가장 규모가 작은 계열사에 취직할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몇 개월간 취업을 준비한 남편은
금세 계열사에 입사했습니다. 일을 배우겠다고 입사해 사원부터 시작하게 된 거죠. 남편은 처음 입사하자마자 계열사 사장 눈에 들었어요. 사원에서 1년 만에 대리 타이틀도 달고 연봉도 쭉쭉 오를 정도로 능력을 인정받았네요. 아이 아빠가 대리로 승진한 날 같이 밥 먹으면서 축하하는데 남편이 정말 좋아하는 거예요. 대리로 승진한 게 이렇게 뿌듯할 줄 몰랐다고 하면서요. 여보, 대리로 승진한 게 그렇게 좋아? 자기 이렇게 웃는 거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 그런가? 내가 그렇게 좋아했어? 아, 이상하네. 하긴 나도 모르게 막 웃음이 나. 실은 나 사시 준비할 때 진짜 힘들었거든. 너무 뒤늦은 공부하는 건 아닌가 싶고 장인어른 장모님 지원받아 공부하는 게 죄송하기도 하고 거기다 2년이나 공부해도 합격을 못하니까 아무것도 이룬 것 없이 시간만 보내는 사람이 된 것 같아서 얼마나 초라하고 비참했는지 몰라. 근데 지금은 회사에서 인정도 받고 1년 만에 대리로 승진도 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이뤄낸 기분이라 얼마나 뿌듯한지 모른다고. 당신이랑 우리 하은이한테 떳떳한 남편, 아빠 된 것 같아서 얼마나 뿌듯한데. 그랬어? 당신 공부하면서 그렇게 힘들었을 줄은 몰랐네. 그래, 당신한테는 회사 일이 더 맞는지도 몰라. 그럼 앞으로 더 힘내주세요, 이다리님. 물론이죠. 우리 본사 전무님 얼굴에 먹칠하지 않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맡겨만 주세요. 남편은 농담까지 하며 즐거워했습니다. 저 또한 그런 모습을 보니 행복하더라고요. 언제 합격할 줄도 모르는 사시 공부에 매달리는 것보다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뿌듯해하는 남편을 보는 게 더 좋은 일이었어요. 남편은 대리로 승진한 다음부터 훨씬 바빠졌습니다. 일주일에 2, 3일은 매일같이 야근을 하니 남편과 같이 저녁 한 끼 먹는 것도 쉽지 않았죠. 그러던 남편이 일찍 퇴근한 날 딸아이와 우리 부부 오랜만에 같이 밥을 먹고 대화를 나누다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런데 밤 1시가 넘은 늦은 시각 남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은 남편은 자다 말고 갑자기 침대에서 일어나더니 옷을 입고 나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하은 아빠, 무슨 전화인데 그래? 무슨 전화인데 사람이 자다 말고 나갈 준비를 해? 왜? 회사에서 뭐 일이라도 터졌대? 아, 일이 터진 건 아니고 사장님이 술을 좀 드셨나 봐. 집에 가야 하는데 대리기사가 안 잡힌다고 지금 좀 와달라고 하셔서. 뭐? 아니, 대리기사가 안 잡힌다고 회사 직원한테 전화를 해? 그럼 차 놓고 택시 타고 가면 되는 거지. 꼭 당신이 나가야 하는 거야?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이 시간에 택시 잡기도 어렵지 뭐. 이 근처라니까 집까지 금방 모셔다 드리고 올게. 내일 출근해야 되니까 당신은 얼른 자. 나 다녀올게. 잠깐만. 진짜 당신이 간다고? 당신도 내일 출근해야 되잖아. 내일 아침 일찍 출근하는 사람 왜 이 시간에 불러내는 게 어딨어? 거기 계열사 사장 진짜 이상하다. 가만히 있어봐. 나도 따라갈게. 에이, 뭘 이런 일 가지고 따라오고 그래. 뭐 회사 일 하다 보면 이런 일도 할 수 있는 거지 뭐. 난 괜찮으니까 당신이나 얼른 자. 금방 갔다 올게. 남편은 그렇게 술 취한 사장을 데려다 주러 나갔습니다. 그 늦은 시간에요. 근데 화가 나서 잠이 오질 않았어요. 아무리 사장이어도 그렇지 그 시간에 대리기사 없다고 직원한테 전화하는 게 제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았거든요. 계열사 사장 찾아가 따지고 싶었지만 제가 나서면 신랑 입장만 더 곤란해질까봐 화가 난 속에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루는 남편 회식 날이었어요. 신랑을 기다리다 깜빡 잠이 들었는데 깨보니 새벽 3시가 넘어 있었어요. 그때 남편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회식하고 들어온다는 사람 얼굴이 아주 엉망인 겁니다. 누구한테 맞았는지 입술 옆이 다 터져 있고 눈가 주변에 심하게 멍도 들어 있었거든요. 하은 아빠, 왜 이렇게 늦게 와? 잠깐, 근데 얼굴이 왜 이래? 누구한테 맞은 거야? 눈가도 다 멍들어 있고 피도 흘렸어? 뭐야? 회식하다 말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제 물음에 남편은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별거 아니야. 그냥 어쩌다 보니까 좀 다쳤어. 제대로 말 좀 해봐. 얼굴 보니까 그냥 어쩌다 좀 다친 정도가 아닌데 뭘. 아예 누구한테 맞은 것 같은데? 회식 자리에서 누구랑 싸웠어? 그런 거야. 그건 아니고 회식 자리에서 옆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이랑 시비가 좀 붙었어. 이 옆에 앉은 남자가 술에 얼마나 취한 건지 우리 팀 여직원한테 추태를 부리잖아. 그래서 그걸 말리다가 싸움이 났어. 그러다 좀 맞은 건가 봐. 당신 내 얼굴 보고 많이 놀랐어? 표정이 확 굳었네. 당연하지. 남편 얼굴이 이렇게 돼서 왔는데 안 놀랄 사람이 어딨어. 거기다 당신 같은 사람이 누구랑 싸웠다는데 당연히 놀라지. 그래서 싸웠던 일은 잘 해결된 거야? 경찰서까지 다녀온 건 아니고? 어, 별일 없이 잘 해결됐어. 아, 나 좀 씻을게. 피곤해서 얼른 씻고 자야겠다. 얼굴을 다쳐 들어온 남편 보고 가슴이 철렁했는데 그래도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니라 다행이다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의심하지 않고 넘어갔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렇게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고 넘어간 것 때문에 제가 후회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 후로도 남편은 매일 밥 먹듯이 야근을 했었어요. 늦게까지 일하고 돌아온 날도 할 일이 남은 건지 서재에 들어가 꼼짝하지 않았죠. 야근을 자주 하다 보니 남편은 하루가 다르게 야위어 갔어요. 어디 아픈 사람처럼 살이 빠지기 시작하는데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회사 일을 좀 줄였으면 좋겠는데 남편이 말을 듣지 않을 사람이란 걸 아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저 남편이 기운 차릴 수 있도록 집에서 내조해주는 것 말고는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죠. 그러다 한 번은 남편이 저 몰래 주방 한쪽 구석에서 무언가를 입에 넣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도대체 뭘 먹나 싶어서 보니까 남편이 먹고 있는 건 음식이 아니라 알약이었어요. 그날도 저에게 들킬까봐 황급히 약을 털어넣는 걸 목격했죠. 하나빠, 혹시 약 먹는 거야? 요즘 어디 아파? 제가 등장하자 남편은 화들짝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어? 아니야, 아프긴 뭘. 그냥 영양제 먹는 거야. 별거 아니야. 영양제라고? 그럼 나한테 말하고 먹으면 되지. 왜 매번 구석에 숨어서 먹었어? 난 당신이 맨날 혼자 숨어서 뭘 먹나 했잖아. 영양제면 당당하게 말하고 먹지. 그걸 왜 숨어서 먹어? 내가 뭐라고 잔소리할까봐? 뭐 그런 건 아니고 나 영양제 먹는다고 하면 당신이 걱정할까봐 그랬지. 안 그래도 나 맨날 야근하고 일 많이 해서 야이었다고 당신이 걱정 많이 했잖아. 그래서 영양제라도 챙겨 먹어야겠다 싶어서 먹는 거야. 별거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 아, 알았어. 근데 당신 요즘 좀 이상하다. 무슨 말만 하면 나한테 신경 쓰지 말라고 하고. 내가 신경 쓰는 게 싫어? 부인이 남편 일에 신경 쓰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렇지. 당연한데 난 괜히 당신 일도 바쁜데 나 때문에 신경 쓰는 게 싫어서 그래. 당신 회사 일하랴 집에 와서 한이들 보랴 고생 많잖아. 거기다 나한테까지 신경 쓰면 우리 마누라 더 고생할까봐 그런 거야. 나 진짜 괜찮으니까 신경 안 써도 돼. 알았지? 남편은 약 먹는 자신을 발견하고 제가 걱정할까봐 신경 쓰지 말라고 괜찮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하지만 여자의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전 같았으면 영양제부터 같이 골라달라고 했을 텐데 아무 말 없이 먹는 것도 그렇고 제가 신경 쓸까봐 그랬다며 말하는 것도 급하게 둘러대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러니 나에게 뭔가 숨기고 있다는 강한 느낌을 받았죠. 아무래도 남편이 먹는다는 약이 찝찝했어요. 뭔가 이상해서 약봉지를 가지고 약사 친구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이게 대체 무슨 약이냐고요. 약을 확인한 친구는 이게 진짜 너희 남편이 먹는 게 맞는 거냐고 저한테 되물어봤습니다. 아무래도 정신과에서 처방한 약 같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만 같았어요. 남편이 대체 왜 정신과 약을 먹고 있는 건지 이유를 알 수가 없었으니까요.
대체 무슨 일 때문인지 남편에게 물어보지도 못하고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혼자서만 머리가 터질 것 같았죠. 밤잠 설치며 고민하다가 남편에게 당신이 먹는 약이 무엇인지 알았다고 왜 정신과 약을 먹느냐고 물어봤어요. 신랑은 그냥 요즘 회사 일이 바뀌어 스트레스 받아서 정신과를 다니며 약을 먹기 시작했다고 큰 문제 아니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렇지만 남편 성격에 정신과를 다니며 약을 먹을 정도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차라리 저한테 털어놔줬으면 싶었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걱정할까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저는 그저 남편이 말해주길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 없어서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며칠이나 지났을까 아빠가 회장실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회장실에 갔는데 아빠 표정이 어두워 보이셨어요. 아빠, 오늘 계열사들 돌아본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생각보다 일찍 오셨네요. 계열사 둘러보시면서 이서방도 만나셨어요? 이서방네도 보고 오는 길이긴 한데 너 혹시 이서방한테 무슨 말 들은 거 없어? 그 말을 듣는데 이상하다는 걸 직감했어요. 아빠가 이렇게 질문하신다는 건 분명 뭔가를 알고 물어보시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저도 정확히 무슨 일인지 모르니까 둘러대기 바빴죠. 글쎄요. 그냥 엄마가 좀 바뀌어서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요. 그것 말고는 별거 없었는데. 왜요? 그 사람 회사에서 무슨 문제 있어요. 실은 내가 이서방 얼굴도 보고 매출도 보고받을 겸 간 거거든. 근데 다른 직원들은 다 나와서 보고하는데 이서방만 허드렛 일을 하고 있더구나. 다른 직원들은 다 회의하고 있는데 혼자 탕비실 들어가서 커피 타고 사무실 청소하고 있고. 그게 너무 이상한 거야. 그래서 내가 거기 사장한테 물어봤어. 저 직원은 왜 회의도 안 들어오고 혼자 허드렛 일이나 하고 있냐고. 그러니까 나한테 저기 저 직원은 신경 쓰실 필요도 없다는 거야. 사장한테 들이받는 직원이라 그 벌 받는 거라고. 어차피 잘 일이니까 뭘 하든 상관없다면서. 그 사장 말에 내가 표정 관리가 안 돼서 혼났다. 아니, 거기 사장이 그렇게 말할 정도면 이서방이랑 큰일이 있었다는 건데. 너는 진짜 몰라? 이서방이 너한테 아무 말도 안 해? 네, 저도 몰랐어요. 정말 그저 계열사 사장이 그렇게 말했어요. 어차피 잘릴 사람이니까 상관없다고요. 그래. 그러니 내가 그 말을 듣고 믿어지질 않았지. 이서방 같은 사람을 곧 자른다는 게 말이 되냐? 사장이랑 뭔 일이 있으니까 그런 말이 나왔지. 뭐 이서방이 힘든 일 미주알 고주할 말 안 하는 건 안다만 그래도 보영이 네가 좀 알아봐.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는지. 이유를 알아야 뭘 돕든 할 거 아니냐. 네, 아빠. 걱정 마세요. 제가 알아볼게요. 그 전화를 받고 회사에서 남편에게 무슨 일이 있다는 게 확실해졌습니다. 회사 사장이랑 안 좋게 얽혀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몇 시간을 혼자 생각했죠. 신랑 성격에 제가 몇 번을 물어봐도 말해주지 않을 게 분명했고 그때 남편이 매일같이 쓰는 일기장이 떠올랐습니다. 사실 일기는 사생활이니 한 번도 일기를 몰래 본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는 그런 걸 생각할 상황이 아니었어요. 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회사에서 그런 꼴을 당하고 있는 건지 궁금해 서재로가 남편 일기장을 찾았어요. 그리고 일기를 확인하자마자 제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일기에는 남편이 그동안 어떤 수모를 겪었는지 모든 내용이 다 담겨 있었으니까요. 사장님이 은근슬쩍 여직원들을 만지는 걸 봤다. 확실히 나만 본 건 아닌 것 같은데 왜 부장님이랑 과장님도 보셨는데 아무런 말이 없을까? 설마 사장이라고 해서 다들 아무 말 하지 않는 건가? 너무 이상하다. 회식날 사장님이 옆에 앉은 여직원 허벅지를 쓰다듬는 걸 보고는 더는 참지 못했다. 성추행이라고 경찰에 신고한다 소리 지르니
사장님이 나를 때렸고 그때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사장님의 성추행을 지적한 날부터 나는 회사의 왕따가 되었다. 사장님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내 머리를 때리고 사장한테 까분 최후가 어떤 건지 보여주겠다고 협박한다. 내 편이 되어줄 줄 알았던 다른 직원들마저도 등을 돌리는 게 너무 힘들다. 이제 회사에서 나에게 말을 걸어주는 사람도 없다. 난 회사의 왕따다. 이러려고 장인어른 회사에 입사한 게 아닌 듯 지금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다. 하지만 이대로 그만둘 순 없지. 사시도 합격하지 못하고 그만뒀는데 이 정도 시련은 이겨내야지. 그래서 우리 와이프와 처가 식구들 앞에서 떳떳해지고 싶다. 조금만 더 버티자. 그렇게 일기엔 남편이 그간 당해하던 일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내 남편이 이런 수모를 겪으면서 꾹꾹 참고 있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내가 더 일찍 알았어야 했는데 괜찮을 거라고 넘겼던 게 너무나도 미안하고 제 자신이 얼마나 원망스러웠는지 몰라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내 남편을 허드렛 일 시키고 회사 왕대로 만들어버린 계열사 사장놈 그리고 직원들까지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 계열사를 직접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내 남편 괴롭힌 사장과 직원들 제대로 벌하기 위해서요. 남편이 다니는 계열사를 관리하기로 하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서 회사를 둘러보러 갔습니다. 몰래 회사를 돌아보는데 그때 남편이 사장에게 커피를 가져다주는 현장을 목격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건네준 커피를 한 모금 마신 사장이 갑자기 남편 자리로 가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더니 남편 앞에 놓인 서리더미에 뜨거운 커피를 붓는 겁니다. 아, 뜨거워. 사장님, 갑자기 왜 이러세요? 갑자기 왜 이래? 야, 너 말하면 잘했다. 지금 이걸 커피라고 타왔어. 오늘도 사장님 드시는 대로 타드렸는데 왜 이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뜨거운 커피를 갑자기 들이부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마터면 저 다칠 뻔했습니다. 너 하나 다치는 게 뭐? 커피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 놈은 좀 다쳐도 상관없어. 그리고 커피 하나도 못하는 놈이 뭐 이렇게 말이 많아? 커피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 주제에 입만 살아가지고. 잘 못 타봤으면 죄송합니다 하고 얼른 다시 타오면 되지. 너 대체 뭘 니고 그렇게 큰 소리냐? 너 진짜 파악 좀 해. 나한테 이런 대접 받는 게 지금 네 주제야. 억울하면 사장한테 까불지 말았어야지. 야, 다른 직원들도 이 선계대리 잘 봐도 사장한테 대들면 이렇게 되는 거라고. 딱 이 꼴 나는 거야. 그러니까 내 눈 밖에 나기 싫으면 알아서들 잘해. 알았어? 그 광경을 지켜보는데 온몸에 힘이 다 풀리는 것만 같았어요. 바로 뛰어들어가 사장은 뺨이라도 한다 후려치고 싶은 걸 간신히 참았죠. 그때 옆에서 여자들이 수군대는 걸 들었어요. 사원쯤에 보니 남편과 같은 팀 직원들이었습니다. 일기에서도 본 이름이었어요. 와, 오늘 이들이 당하는 것 봐. 오늘도 사장한테 진짜 살벌하게 깨지네. 완전 무섭다. 그러니까요. 그러게 누가 그 상황에서 그렇게 나서래요. 자기가 정예사도도 아니고. 우리도 꼭 참고 넘어가고 있는 걸 성추행이니 뭐니 해서 일만 크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저 고생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조용히 살지. 누가 고마워한다고 나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제 덕분에 우리는 편해졌잖아. 사장이 잘 괴롭히느라 우리 안 괴롭히니 얼마나 좋아. 안 그만두고 계속 다녔으면 좋겠다. 여자 직원들은 성추행 문제에 대신 나서준 남편에게 고맙다는 말이 아니라 도리어 왜 나섰냐고 흉을 보고 있었어요. 고마움도 모르고 남편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었죠.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남편 부서 팀장이라는 사람은 대걸레를 들고 와 청소를 똑바로 하라고 윽박을 지르더군요. 그렇게 모든 상황을 다 확인하고 나니 제가 뭘 해야 하는지 알겠더군요. 내 남편이 누군지도 모르고 까본 사람들을 제대로 응징해줄 차례였어요. 제 남편을 건드린 대가가 어떤 건지 확실히 보여주겠다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곧장 그 사장 뒷조사를 좀 해봤어요. 얼마나 구리게 살았는지. 별로 조사한 것도 없었는데 비리가 막 터져 나오더라고요. 직원들 성추행 문제도 있었지만 더 가관인 건 회사 돈에 손을 대고 그 돈으로 불륜녀 집까지 사준 거였어요. 저는 사장 비리 증거를 챙겨 그 길로 남편 회사로 향했습니다. 가보니 남편은 외근을 나갔는지 자리에 없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때마침 사장도 안 보이더라고요. 여기 사장 어디 갔어? 사장 당장 안 나와. 제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자 도장이 달려나왔어요. 남편한테 청소하라고 구박한 바로 그 부장이었어요. 저게 왜 그러십니까? 누구신데 사무실에 들어오셔서 사장님 나오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러세요. 사장님은 지금 잠시 자리 비우신 것 같은데 좀 기다리시면 올 겁니다. 아니, 그 전에 누구세요? 우리 회사는 왜 찾아오셨어요? 내가 누군지 궁금해. 그럼 좀만 기다려. 너희 사장 오면 내가 누군지 다 알게 될 테니까. 그리고 너도 자리 뜨지 말고 앉아서 기다려. 하참, 저기가 사장 자리지? 저기 좀 앉아서 기다려야겠다. 그리고 곧바로 비어있는 사장 자리에 앉았습니다. 제가 대표석에 앉아 사장을 기다리자 직원들 얼굴이 사색이 됐어요.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 제 남편을 괴롭힌 사장놈이 등장했어요. 사장은 감히 누가 내 자리에 앉냐고 소리치며 제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제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내 남편 괴롭힌 사장놈 나와. 나 사장놈 연상 보러 왔어. 아, 바로 네가 그 사장이야. 네가 퍽하면 내 남편 때리고 뺀질나게 부려먹으며 괴롭힌 사장놈이냐. 내가 오늘 너 보러 여기까지 온 거거든. 일단 너 한 대 맞고 시작하자. 사장이 다가온 순간 제가 곧바로 사장 조인트를 깐 뒤 뒤통수를 쥐어 갈겼어요. 갑자기 일격을 당한 사장은 그 자리에서 팍 고꾸라졌죠. 야, 너 뭐야? 뭐 이런 미친년이가 있어. 너 대체 뭐야? 뭔데 남의 회사에 와서 사람을 때리고 조인트를 까? 너 내가 누군 줄 알아? 네가 누군데? 너 어차피 여기 월급쟁이 사장 아니야? 꼴의 사장이라고 목에 힘주나 본데? 그것도 오늘로 다 끝이거든. 너처럼 정신 못 차리고 갑질하는 놈을 내가 그냥 둘 것 같아? 넌 당장 해고야. 뭐? 해고? 네가 뭔데 날 해고한다 만다야? 이거 진짜 미친년 아냐? 야, 다들 뭐해? 경찰 불러서 이 미친 여자 빨리 데려가라 그래. 사장이 경찰 부르라고 소리치는데 그 면상에 제 명함 던져줬습니다. 본사 전무라는 제 직함 확인하더니 사장 표정이 급격히 일그러지더라고요. 본사 전무? 본사 최보영 전무시라고? 아니, 근데 본사 전무가 계열사 사장한테 이래도 되는 겁니까? 갑자기 찾아와서 남의 대표석 떡하니 차지하고 거기다 조인트까지 까고. 아, 그리고 본사 전무면 전무지. 당신이 어떻게 날 해고해? 지금 전무라고 갑질하는 거요. 회장님이 무섭지도 않아요. 무서울 일이 뭐가 있어요. 회장이 우리 아빠인데.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저를 여보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외근 나갔다 들어온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남편이 여보라고 부르는 소리에 사장과 모든 상황을 지켜본 직원들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머리를 굴리며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사태 파악을 위해 애쓰는 모습이 눈에 보였어요. 당신 왔어? 나보고 놀랐지? 내가 서프라이즈 해주려고 일부러 말 안 하고 왔어. 앞으로 이 계열사 관리 내가 직접 할 거거든. 그래서 한번 와봤지. 직접 와서 보니까 여기 잘못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네. 내가 교육 좀 제대로 시켜줘야겠어. 영문 모르는 남편은 저를 보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옆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사장은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됐는지 얼굴 표정이 싹 바뀌더라고요. 어머, 이 대리 부인이 본사 전무님이셨어. 아, 잠깐만. 그럼 이선규 대리가 회장님 사위야.
아니, 그런 사이였으면 미리 말을 했어야지. 왜 말을 안 했어? 진작 말했으면 내가 그렇게 안 했지. 아유, 난 그런 줄도 모르고 이대리한테 실수했네. 이대리, 내가 그동안 자네한테 실수했던 건 다 잊어버려. 다 이대리 잘 되라고 그런 거야. 내 맘 알지? 갑자기 달라진 사장 태도에 남편은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와 남편의 정체를 알고 사장이 친한 척 하는데 진짜 못 봐주겠더라고요. 나 진짜 역겨워서 못 들어주겠네. 이봐요. 나 당신이네 남편한테 한 짓 다 알아. 직원들 성추행하는 거 따졌다고 사람 얼굴 피 터지게 때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뺀질나게 부려먹고 회사에서 왕따 시키고 어디 그뿐이야. 회사 돈 빼돌려서 강남에 불륜녀 집까지 얻어줬지. 계열사 운영 잘 안 하고 앉혀놨더니 횡령에 갑질에 성추행까지 하고 내 남편한테 봐달라고 말하면 잘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 착각하지 마. 나 당신 인생 개 박살내러 여기 온 거야. 내 남편 괴롭힌 거 복수해주러 온 거라고. 알아. 사장은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제 앞에서 엎드려 빌기 시작했습니다. 이제와 비는 모습이 참 어처구니가 없었죠. 저기, 번데서 잘못 찾았어. 사과하고 싶으면 내 남편한테 해. 무릎 꿇고 엎드려서 제대로 사과해. 예, 알겠습니다. 이대리한테도 사죄하려고 했습니다. 저기 이대리, 내가 미안해. 여직원들 좀 만졌다고 이대리가 뭐라고 하니까 내가 혹해서 그랬어. 사장 권위에 도전하나 싶어서. 아이고, 그래도 내가 그만했어야 하는데. 자네한테 막말한 거 정말 미안하네. 내가 이렇게 빌게. 용서 좀 해주게. 사장은 본인 혼자로는 안 되겠다 생각했는지 옆에 있는 직원들을 다 불러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남편 왕따에 일조한 직원들까지 다 모여서 남편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게 됐어요. 이대리, 나도 미안해. 진심으로 사과할게. 그러니까 나 좀 잘 봐줘. 해고만은 막아주게. 이 회사 잘리면 갈 데도 없다고. 어머, 부장님,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대리님, 저도 사정이 어려워요. 나 카드 빚진 거 갚아야 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대리님 편 못 들어준 거 다 잊어버리고 용서 좀 해주세요. 다들 그만하세요. 지금 제 와이프 정체 알고 이러시는 것 같은데 이제 와서 이러시는 게 무슨 소용이에요. 이대리, 그렇게 말하지 말고 전무님이랑 회장님한테 말 좀 잘해줘. 내가 회사 돈에 손에 좀 대긴 했어도 그래도 계열사 경영은 잘했거든. 다들 잘릴까봐 남편 앞에서 비는 모습이 너무 가소롭고 꼴도 보기 싫었습니다. 다들 마음이 급하신 모양인데 지금 사과하는 건 너무 늦었어요. 사장님은 지은 죄가 크시니 감옥 갈 준비도 하셔야 할 거고 다른 직원들도 회사 내 따돌림으로 고소할 거니까 그렇게 하세요. 봐달라고 찾아오셔도 소용없습니다. 다들 본인이 지은 죄값 받을 준비나 하세요. 그리고 남편을 데리고 회사를 빠져나왔습니다. 그 순간에도 봐달라고 비는 사람들 겨우 떼어놓고 나왔네요. 한바탕 소동이 끝나고 남편은 처음으로 제 앞에서 눈물을 보였어요.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도 울지 않았던 사람이 고맙다면서 서럽게 울더라고요. 보영아, 정말 고마워. 나 당신이 이렇게 나타날 줄은 상상도 못했어. 그리고 미안하다. 내 힘으로 해결했어야 했는데 괜히 당신까지 신경 쓰게 만들고. 그런 말이 어딨어. 우리가 부부인데 당연히 이런 일에 내가 나서야지. 나 솔직히 자기한테 섭섭해. 이 정도로 힘들었으면 나한테 미리 말을 했어야지. 그걸 바보처럼 혼자 견디는 사람이 어딨어. 그땐 나 혼자 이겨낼 수 있을 줄 알았어. 그리고 당신이랑 처가 식구들한테 약한 모습 보여주기 싫었거든. 사시도 힘들다고 포기해서 회사 입사한 건데 이것도 힘들다고 징징대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견뎌보려고 했던 거야. 근데
내가 너무 미련했다. 그치? 당신한테 더 빨리 털어놓을 걸 그랬어. 저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는 남편을 꼭 안아줬습니다. 오래 힘들었을 사람을 따뜻하게 위로해줬어요. 계열사에서 있었던 일은 금방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사장은 본사 회의 시간에 와서 머리 조아림에 사죄했지만 바로 해고당했고, 거기다 제가 조사해둔 횡령 자료와 회사 내 따돌림, 그리고 성추행 문제까지 엮어서 사장을 고소했죠. 사장은 교도소 가서 벌 실컷 받았네요. 그리고 다른 직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내 왕따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해 지금은 쥐죽은 듯 살고 있어요. 자신을 괴롭힌 사람들이 모두 사라지고 남편은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쳐 보이고 있어요. 능력을 인정받고 어느덧 부장까지 승진했습니다. 남편을 못살게 군 그 사람들이 아직 있었다면 우리 남편이 얼마나 더 힘들어했을지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네요. 어쨌든 사람 우습게 본 것들 제대로 한 방 먹일 수 있어서 참 뿌듯했어요. 이렇게 신랑을 괴롭힌 사람들 멋지게 한 방 먹인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재밌게 들으셨길 바라면서 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